여기서부터 우리 쭉 한번 돌아갈까요? 네. 네, 저는 민선언에서 항상 그 예불하고 저도 이렇게 익숙하다가요. 처음에 그 수출할 이게 좀 생소했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로 그 예불 의식이나 그 대중 불교 의식을 꼭 좀 해야 이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전보다는 이 공부가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어떻게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도 안 되고 저기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가려고 그래요. 대학교에 가려고 그러는데, 1학년 때도 고등학교 다녔고, 2학년 때도 같은 학교 다녔고, 3학년 때도 학교 다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늘 출석 부르고,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근데 그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빡시게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가 있는데, 근데 학교에 빠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해왔던 거를 빠지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왔던 대로 쭉 하는 것을 편안해하고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학교에 안 가고 자기가 이렇게 학원이나 자기가 혼자 공부하거나 뭐 가해 선생님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더 합격할 확률이 높게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차라리 나를 학교 안 보내주세요. 나 학교 안 가고 그냥 졸업장만 받고 나는 공부는 저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런 애들은 학교 가 있는 동안 불안해요. 자기가 공부를 마음껏 못하니까. 그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공부하신 지는 얼마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혹시 능인성론에서 불교대학 안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는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 중에서 능인선언에서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끔 교재하고 이렇게 강의는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미 원하시는 만큼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직 학생이 입시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왠지 입시에 대한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이 네. 입시 기도를 해놨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양육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벅차고
그래요. 기도하면 애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하면은 합격할 것 같아요? 떨어질 애가 합격할 것 같아요? 붙을 애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기도를 하면은 저기 뭐야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해되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저기요, 애가 몇 시까지 집에서 공부해요? 보통 고3이죠. 아니요, 지금 첫째는 대학 갔고요. 밑에 애가 중3이에요. 그럼 뭐 저기 입시생도 아니구만. 애가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기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애방에는 저기 그거 애방에는 거기 그 화장실이 다 그 안에 안 붙어 있잖아요. 거실로 나와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애가 12시에 자면 1시까지 그 공부를 하세요. 거실에서. 그럼 애가 자다가 이렇게 그거 오줌 누러 나왔다가 기겁을 할 거예요. 애가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아마. 엄청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매일 밤 1시까지 공부하셔요. 그거 어때요? 엄청나게 좋은 기도법 아니에요? 그 예전에 한번 TV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어떤 그 한국인 부모예요. 자식이 몇 명이 된, 4명인가 이랬는데 전부 다 훌륭하게 잘 됐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냥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부모한테 어떻게 자식을 공부시켜서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이렇게 다 잘 키우고 성공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한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부모가 나는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내 공부한다고 바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녁을 먹든 공부를 하든 시험에 떨어지든 난 신경 안 썼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뭐 했느냐. 거실에서 내가 애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애들이 2시에 자면 나는 3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그러니까 애들이 잠이 와요? 애들이 잠이 오겠느냐고요. 매일같이 그냥 그 엄마가 거실에서 공부를 3시까지 하는데 애들이 2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느냐고요. 졸리면 자겠지. 일어나면 정신 번쩍 차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찍은 그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를? 그래서 제일 이렇게 애들을 공부를 이렇게 잘 시키는 방법은 애들보다 부모가 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자기 공부 안 하고 애들만 공부시키고 부모는 딴짓을 해요.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 보내고 다른 데 놀러 가거나 과외 선생님 시켜놓고 딴 데 놀러 가거나 자기는 공부 안 해요. 그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모른 척 해주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애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런 집안에서 공부 안 하고 배기지를 못해요. 저절로 따라가게 되죠. 다음에는 공부 엄청 많이 하셨겠다. 이대로 하시면 그죠?
하면서요. 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녔었거든요. 절에를 다니면서 뭐 절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는 공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절이나 하고 이절 저절 그냥 좋다면 공성함으로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하던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제 마음에 채워지거나 제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언니를 만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 그 본문 1강에서 감각의 대문이라는 그 단어, 언어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마음에 보게 됐거든요. 그 아주 그냥 제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그 언니의 강요에 의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와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이렇게 뭐 착각이라는 거와 12처에서 그 착각으로 축적된 정보로 수상사가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 세 아이와 시부모님하고 살면서 그 잘난 맛에 제가 대장실 했던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를 제가 이제 요즘 조금은 느껴요. 다는 모르지만 아직은 뭐 멀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 착각이라 그러면 이 착각을 제가 순간순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같이 배울 때는 그래? 1착각, 2착각, 3착각이 있다고? 착각이 있다면 그럼 나는 일상생활하면 다 착각이라고? 근데 난 살아갈 때 착각이라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초회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4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제가 느껴서 저 성질머리로서는 가서 따지고 싶은데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라 거기서 이게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부당함을 느꼈을 때 이제 평소 같으면 가서 상사들 동선 가서 막 따지고 이러던 스타일이 그게 이제 밉보였는지 이제는 조금은 그렇게 발령을 받고 힘들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 이제 이 육체에 고단한 고랑이라는 고가 먼저 딱 와닿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게 제 욕심부터 생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있는데 못하고 이거를 입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이 착각이라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지금은 12처를 이제 배우고 있는 배우고 있거든요. 아직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착각을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조금 더 잘 인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제가 성질이 조금 빨딱빨딱하고 이렇게 불긋하지를 못해서 제가 이름도 곰순이라고 지었어요. 좀 곰처럼 미련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곰순이라고 지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따라만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따라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에 대해서 제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착각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초점으로 착각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 그렇게 사귀어서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바대로 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살았던 게 다 잘못이었고 착각이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정반대였다. 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 착각을 했구나. 그 착각한 원인이 나라면 내가 잘못 착각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속은 거죠. 그죠?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건데, 어쨌든 그게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 사실을 알았고,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착각이었다. 살아보니까 그건 착각이었고 이 사람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 수년 동안 10년 넘도록 알고 있었던 것이 착각이었다 라고 알았다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실을 이렇게 누구한테서 들었다 이거야. 들어서 내가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성질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네? 그 사람이 너가 착각했다라는 걸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돌아서야죠. 그죠? 근데 돌아서지 않고 뭐라고 묻느냐면, 그래도 이 착각이지만 이 착각을 수용해서 내가 일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가르쳐 준 사람한테. 네 마음대로 잘해봐. 뭐,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착각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돌아서라고 하는 취지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죠? 돌아서라고요. 어디로부터? 현실 세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등을 마주대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선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하는 거 보면은 저게 돌아선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착각을 했어. 내가 이 사람한테 돌아섰어. 돌아섰는데 어제 이 사람하고 뭐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 돌아선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돌아선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 여기에서 돌아서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 착각을. 그래서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에요. 스님, 근데요, 이 사람이 착각을 했는데 30년 동안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도 직장도 돈 버는 것도 다 이 사람하고 관련돼 가지고 사는 게 다 관련이 돼 있는데, 내가 돌아선다고 해서 그거 애가 둘이나 있는 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가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 아파트가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돌아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못 돌아서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그게 착각이다 라고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돌아섰어요. 돌아섰으면은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를 더 잘하고 싶고 뭐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돌아선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기 좋은 성격이에요. 건너가 볼까요? 또 시간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 학습 효과. 이게 코로나 1차 사태거든요. 1차 사태고 이게 2차 때예요. 지금 3차고. 그래서 지금 이제 4차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 기간이 한번 보세요.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이 피크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평균치가 의미가 있어요. 1차의 평균치 거의 뭐 30명, 50명 돼요. 2차 평균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있거든요. 요 기간에 약 한 60% 정도 돼요. 이게 10달이라면 이건 6달 정도 돼요. 그럼 요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치가 또 있어요. 요 평균치는 몇 퍼센트씩 늘어나느냐 하는 거 보면 아셔요. 그래서 이거를 200명 정도로 보면은 여기가 뭐 30명, 50명, 200명이면은 50명으로 잡으면은 한 2배 정도 된 거예요. 4배? 그럼 400%. 여기서도 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요. 평균치가. 그리고 이거 피크의 이거 시간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피크에서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두 번째 피크가 이렇게 4차 피크가 올라오는 게 지금 한두 달, 지금부터 한 달 내지 한 두 달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피크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평균치는 2차 때보다 훨씬 높아요. 두 배 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보세요. 패턴을. 처음 피크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30명, 30명 돼 있다가 두 번째 피크를 해가지고 뭐 100명, 200명 있다가 그 다음에 기간은 더 짧아졌어요. 또 예를 들어서 반으로 짧아졌다. 그럼 다음에 또 반으로 짧아지는데 평균치는 굉장히 또 많이 높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피크가 없어져요. 피크가 의미가 없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통제 불능이 돼요.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1차 피크, 2차 피크, 3차 피크. 근데 계단은 1차, 2차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1차하고 2차 사이에, 2차하고 3차 사이에. 3차하고 4차 사이에 이제 계단이 지금 한 500명에서 지금 이제 600명, 700명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피크가 한번 튀어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4차라고 진단을 내릴 거예요. 4차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피크가 굉장히 좁아져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로 좁아지고 그 평균치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차 피크에는 저 피크가 굉장히 빨리 잡혔거든요. 2차 피크에도 빨리 잡혔어요. 저 때는 이게 의료진들이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내거든요. 2차도 마찬가지. 3차에는 조금 힘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넘어가면은 그럼 피크 때 의료진이 감당을 못해요. 지금 예를 들면 애들가 10명인데 내 자식을 10명이 낳았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말을 안 들어. 9명 말 잘 들어. 그 한 명을 제대로 이렇게 키우기는 어렵지 않죠. 걔 한 명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애가 7명은 말을 잘 들어. 3명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어. 말 안 듣는 놈이. 그러면 그 한 놈을 이렇게 제대로 키워서 이끌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7명이 말을 안 들어. 3명이 말을 잘 들어. 그 중에서 한 명이 추가로 또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럼 이건 포기죠. 감당 못 해요.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4월 달이니까 5월 달, 6월 달 되면은 이렇게 그거 4차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그 5월 달에 잘못하면은 보편을 못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달 초하루 보편은 그 초하루가 수요일인데 그 전날, 전 일요일 날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게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랜선 공부로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숫자가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 상관없이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부 모임을 형성해서 랜선으로 공부하시고, 공부 시작할 때 처음과 언제까지 공부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한다. 딱 이렇게 정했으면은 그 딱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해처 모여 하시잖아요. 해처 모여 하실 때 그 더 좋은 자기한테 적절한 공부 모임으로 또 가서 옮겨서 공부할 수도 있고, 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3차에서 4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1차 피크처럼 저렇게 절대로 안 떨어져요. 이제는 거의 떨어지는 게 거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저 통계를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다시 나와요. 저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는 시간들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것들도 좀 더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질문하세요. 저는 아까 스님 말씀 듣고 제가 착각에 대한 거를 제대로 그냥 언어상으로만 머리로만 착각이구나 이게 제가 다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좀 착각에 대해서 동영상 보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 좀 혼내지 마시고 조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동영상 61강을 할 때는 제가 그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알고 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쉽고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정말 지금 하라 그러면 반복하라 못해요. 그때는 정말 시간을 충분히 써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알았을 때니까. 처음 알았을 때라서, 저도 처음 알았을 때라서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지나가서 무뎌졌거든요. 무뎌지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 숨가쁘게 왜 자꾸 그렇게 당연한 걸 왜 자꾸 말을 시켜? 이렇게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그거를 보지 말라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동영상도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것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 만든 사람들이 바본가요? 저는 그걸 예측하고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바보들이 아니라서 어느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봐요. 그것도 돈을 내고 보든지 아니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은 공짜지만 영원히 공짜는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짓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자료들, 무수한 자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영상들의 자료들을 무료로 무한히 저장해주고, 무료로 보게 해주고, 뭐 광고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수입이 들어온다 하지만은, 그걸 기본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이렇게 굉장한 슈퍼 컴퓨터를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병렬로 연결해야만이 그런 용량이 나와요. 전 세계 거를. 그런 거를, 기본 투자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그런 돈을 투자한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지는 않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나가면은, 그거 이렇게 못 볼 수도 있고, 돈 내고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요. 듣고 들어봐도 제가 이해력이 언제는지 근데 이거 착각이라고? 근데 이 30년이나 된 이 배우자가 내가 착각했었다고 누가 알려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뭐라고 생각하냐. 얘가 지금 나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나? 얘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얘를 의심하지, 그렇게 빨리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그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딱 듣고 모든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게 딱 깨어져서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때까지 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그냥 찌릿해지죠.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착각을 하고 살았나? 30년 동안? 이걸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 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그런 관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30년을 살아도 몰라요. 그리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의심을 해요. 뭐가 착각이야? 내가 어제도 보고 같이 먹고 밥 먹고 같이 자고 다 했는데 그게 뭐가 착각이라고? 너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왜 이런 말을 내한테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문할 거 없으신 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계속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정견을 잘 갖추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그 갖추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왜 이 정견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지, 갖춰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늘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건지 모르다가 이제는 기준점이 생겼다는 그 마음은 있어요. 이제는 기준점이 생겼구나. 가다가 일로 와야 되는데 이리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 아직은 이제 일단은 기준점이 생겼다는 게 자체는 저는 이제 좀 마음에는 있어요. 그래요. 그걸 확실하게 그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다 일어나도 기준점이 확실하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해도 그 기준점이 확실해야 돼요. 1, 2분도 거기에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또 딴 생각, 그렇구나, 또 딴 생각.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는 거랑 그 기준점이 확실하게 하는 거랑 조금 상관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기준점이 확실하다면 잠깐 딴 생각이 나도 상관없어요. 안 흔들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냥 닿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예.